과제 탐구 활동 결과 보고서는 논문 형식으로 적어야 할까요? 과제 탐구 활동 결과 보고서를 꼭 이렇게 써야 한다라고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학교마다 저마다의 계획서와 보고서, 양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간혹 과제 탐구 활동 결과를 간략한 논문 형식으로 작성하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법을 익힐 수 있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든 기억해야 할 것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글쓰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탐구적 글쓰기라고도 하는데요. 탐구적 글쓰기는 문제 제기, 실험, 관찰, 주장과 증거, 읽기, 반성의 6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과제 탐구는 꼭 전문적인 내용으로 깊이 있게 작성해야 할까요? 잘 작성된 과제 탐구 보고서를 보면 멋진 주제에 깊이 있는 분석과 전문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작성된 과제 탐구 보고서는 학생들 지도 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학생이 실현 가능한 수준의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하며 학문적으로 궁금한 내용을 스스로 찾아가는 즐거움을 가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히 탐구 활동을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멋진 주제와 깊이 있는 분석,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과제 탐구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에 맞춰 전공적 합성을 드러내야 할까요? 만약 어느 학생이 기계 쪽에 관심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기계 관련 책을 많이 읽게 될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평소에 관심이 있던 주제로 과제 탐구 활동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꼭 전공적 합성에 맞춰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모둠별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한다면 모둠원과 주제 변경이나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진로가 바뀌기 전에 관심 있었던 주제로 탐구를 한 경우 현재의 진로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제 탐구 활동과 전공적 합성이 맞으면 정말 좋지만 대학에서 주목하는 것은 학문에 대한 몰입의 경험과 자기 주도성입니다. 즉, 과제 탐구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갔는지, 논리적인 과정으로 이끌며 최선을 다했는지를 잘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공적 합성을 계열적 합성으로 넓히면 더 좋습니다. 과제 탐구는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완성해야 하지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과제 탐구 활동을 시작하면 일정이 지연되고 그 과정이 나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 보고서 제출 일정에 쫓겨 그 과정을 대충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면 실행한 과정까지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때 현재까지의 과제 탐구 활동에서 부족한 부분과 앞으로의 제안을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제 탐구는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다음은 2020학년도 이후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지침입니다. 고1, 고2의 경우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 소요 시간 등의 소논문 실적은 기재할 수 없다. 하지만 고3은 자율탐구 활동 중 정규 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이룬 소논문 실적은 수행된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 소요 시간을 기재할 수 있다. 위 지침에 따라 관련 내용은 기록할 수 없으나 수업 시간에 배웠던 주제 중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해 스스로 탐구 활동을 하고 적절한 수업 시간에 발표하였다면 그 분야와 성장한 과정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동아리원과 지도교사가 의논해서 정규 교육 과정 속에서 탐구 활동을 했다면 역시 학생부의 관심 분야와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기록에서 유의할 점은 사교육의 개인 요소가 있는 부분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제 연구 수업 시간에 진행된 과제 탐구 활동은 정규 교과 활동에 해당하므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의 교육 과정 속에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기록이 가능합니다.